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여야 정당들은 오늘 이틀째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전국으로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범여권 정당들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겸해 제주로 많이 내려갔고요. 미래통합당은 인천을 찾아 어제 수원에 이어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도 호남에서 달리기를 계속했고 민주당 효자되겠다는 열린민주당도 호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여야 간판 인사들은 어디를 뛰었을까요? 네,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8석 중에 1석만 승리한 열세 지역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출마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위원장보다 지지율에 밀리다 보니 종로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판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선 레이스는 점점 불이 붙고 있는데 선거운동 시작되니 예전과 조금은 다른 것들도 눈에 띕니다. 어젯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첫 선거운동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선거유세 현장에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겉에 입은 점퍼들이 색깔은 분명 다 똑같은데 적힌 글자나 문양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모정당, 위성정당, 한몸 유세를 하면서도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아니면 기호나 당명 적힌 소품 못 쓴다는 선거법을 피한 겁니다. 미래공제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이번 총선 승리로 반드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걸 본 더불어시민당 옷 뒤집어 입고 스티커로 가려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열함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과 시민당은 어떨까요? 네, 민주당의 유세 버스인데요. 국민을 지킨다는 글자 좌우로 1과 5라는 숫자가 있죠. 총선일인 15일을 교묘히 활용한 건데 모정당 홍보물에 위성정당 함께 홍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면서도 민주당의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같이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이렇게 숫자와 기호가 없는 푸른색 점퍼를 입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셔야지만이 우리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안전을 저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은 피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든 한 팀이라는 건 강조를 해야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되는 여야 거대 정당들의 꼼수에 유권자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럴 거면 대체 선거법 왜 고쳤냐는 거죠. 선거법 바꾸는 데 앞장선 여당에서부터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다시 선거법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유세버스 보겠습니다. 위성정당 함께 홍보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보다 못한 선관위가 나섰습니다. 15일에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 정 쓸 거면은 이걸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를 들은 민주당 대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자, 축구 경기에서도 선수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 옐로 카드 받습니다. 판정에 계속 항의하면 레드 카드, 즉 퇴장당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오늘도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이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좀 보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변화도 눈에 띄고 또 25%가 무당층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미래한국당이 2%포인트 역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저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게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지금 어느 당이 더 강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보시면은 정의당 지지율도 11.5%, 또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10%가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의 표심이 확실히 나뉘고 있다. 이 정도는 뭐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이할 점이 자신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즉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25%가량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선거까지 약 12일 정도가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각 정당들이 남은 기간 또 유세 활동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를 그만큼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당층의 선택에도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전남 목포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 리서치 결과를 보면 일단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 그리고 다음이 정의당 윤소아 후보거든요.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포 역시 뭐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목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호남의 정치 1번지 뭐 이렇게도 불리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레 이름 있는 후보들이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김원희 후보 그리고 또 민생당에서는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이 있죠. 박지원 후보 예. 그리고 여기에 그 정의당의 개혁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리는데 윤소아 후보가 이렇게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인지도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사선의 박지원 의원이 가장 높겠죠. 예. 그래도 또 박지원 의원 이번이 뭐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지금 배수진을 치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김 후보가 사실 1997년도에 그 성북구청장 7급 비서로 공직에 입문을 해서 차관급이죠. 서울시 부시장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이번에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여기서 또 우기종 예비 후보를 눌렀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의당 윤소아 후보까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윤소아 후보 같은 경우도 정의당 원내대표하면서 지지율을 많이 올렸고 또 목표에서 청년 운동을 시작하면서 거의 뭐 30년 가까이 시민 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다들 좀 어느 정도 저력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목포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